서른을 코앞에 둔 여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금지옥엽이었으나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기방 앞마당 멍석 위에 앉혀진 여인 설아. 그녀의 나이 28이었습니다. 보시오! 비록 나이는 좀 찼으나 이래봬도 전 판서댁 외동딸이었소. 예법이 몸에 배었고 글문이 트였으니 첩으로 내려가면 이만한 복덩이가 어디 있겠소? 단돈 500냥이면 충분하단 말이오. 구경꾼들의 수치스러운 시선이 설아의 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설아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내 생도 끝을 맺으리라. 그녀의 손끝이 소매 속 은장도에 닿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500냥 내가 치르지. 비구름을 뚫고 나타난 산에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는 화룡상단 대행수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아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가 던진 가죽 주머니에서 금색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기방의 기생이 아니라 내 상단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다. 죽고 싶거든 내 허락을 받아라. 오늘부터 내 목숨은 500냥을 치른 내 것이니까. 죽음보다 차가운 눈을 가진 남자와 죽음보다 뜨거운 절망을 아는 여인. 두 사람의 지독한 인연은 그렇게 빗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0냥에 팔려온 여인에게 허락된 것은 화려한 비단옷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설아를 화룡상단으로 데려온 첫날, 상단의 모든 가솔이 모인 앞마당에 그녀를 세웠습니다. 거친 장사치들과 서슬 퍼런 행수들의 시선이 설아의 몸 구석구석을 수치스럽게 훑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인이 내 신부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여인은 내가 500냥을 주고 사온 물건이다. 귀한 손님 대접할 것 없다. 장부를 보게 하고 내 수발을 들게 해라. 값어치를 못하면 언제든 다시 내던질 것이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락했다고는 하나 양반가 의여식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수백 명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칼날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짐승처럼 팔려나갈 운명임을 28이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설아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그녀에게 상단의 가장 구석지고 습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더미 같은 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짐들의 수량, 엽전 한 잎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혹한 숙제였습니다. 나를 구원한 줄 알았더니 그저 더 넓은 감옥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었구나. 사내의 눈빛에 잠시 기대를 품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상단의 행수들은 무진의 눈치를 보며 설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그녀의 상에는 식어 빠진 밥과 거친 나물뿐이었고 어떤 날은 일부러 장부를 엉망으로 섞어 놓아 밤샘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 한 번도 무진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설아가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장부를 정리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끝내지 못한 것이냐? 500냥이 그리 쉬운 돈인 줄 알았느냐? 내 아비가 술값으로 탕진한 그 돈을 갚으려면 평생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무진은 설아가 밤새 정리한 장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일어나 흩어진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그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왜 울지 않느냐? 살려달라고. 빌어먹을 양반 체면 따위 버리고 매달려 보란 말이다. 눈물로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 벌써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대행수께서 원하시는 게 제 눈물입니까? 아니면 500냥의 이익입니까? 저는 지금 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놓으십시오. 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는 공포 대신 지독한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곁에서 이 험난한 상단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무진은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상에 따뜻한 국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눅눅했던 방바닥엔 어느덧 온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책상 위엔 남모르게 최고급 기름과 두꺼운 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무진이 상단 세력가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들은 500냥짜리 여인을 안주인 자리에 두는 것을 반대하며 무진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들에게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그 여인이 500냥짜리인지 1000냥짜리인지는 내가 정한다. 한 번만 더 내 신부의 근본을 들먹이는 자가 있다면 그 혓바닥을 상단에서 영원히 치워버릴 것이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설아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줄만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막아내며 자신을 신부로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무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난 새로운 상처를 발견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찌 제게는 차갑게 대하시면서 뒤에서는 저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까? 무진은 대답 대신 설아의 손을 투박하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얽힌 계약 관계 아래 연민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 설아를 기방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상단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활용상단에 작은 평화가 깃드나 싶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상단 문밖이 소란스러워지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설아를 기방에 팔아넘기려던 포주이자 그녀의 가문을 몰락으로 몰아넣은 원수 조칠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활용상단 안주인 노릇을 하신다기에 내 눈을 의심했어. 500냥에 팔려간 년이 비단 옷을 입으니 제법 양반과 애기씨 같구먼. 상단의 일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칠은 설아의 과거 치부, 그녀가 빚 때문에 기방 기적에 이름을 올릴 뻔했다는 사실을 대자보라도 붙이듯 소리 높여 떠들었습니다. 설아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겨우 세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놈,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나가라고? 태행수께서 네 과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밤일 배우려던 기생년인 줄 알면 당장 내쫓지 않겠어? 그때였습니다. 상단 건물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무진이 흑표범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흑단으로 된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지저대는 그 입에서 피냄새가 나는구나. 무진의 채찍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조칠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무진은 쓰러진 사내의 가슴팍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거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제 암사자를 지키려는 포식자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여인의 몸값은 내가 정했다. 1000냥, 10,000냥을 줘도 너 같은 버러지는 쳐다도 보지 못할 내 신부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내 목숨값을 내가 직접 치러주마. 조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상단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수치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차갑게 등을 돌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행수님, 어찌 저 같은 것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히십니까? 저 사내의 말대로 저는 닥쳐라. 네 입으로 네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너는 500냥에 내가 산 물건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 물건이 흠집 나는 꼴 나는 못 본다. 무진은 거칠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가 과거에 겪었을 그 지독한 공포를 생각하자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설아는 무진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방 안에서 문을 열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무엇하는 짓이냐. 비를 맞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 손해다. 왜 저였습니까? 세상에 예쁘고 어린 여인은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30에 가까운 상처투성이인 저를 500냥이나 주고 사오셨습니까? 한참의 정적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무진이 걸어 나와 설아를 빗속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설아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500냥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날 빗속에서 은장도를 들고 서 있던 너의 눈망울에서 예전에 버려졌던 내 어린 시절을 보았다. 죽으려던 너를 본 게 아니라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나를 본 것이다. 무진의 고백에 설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돈으로 산 신부와 무정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단 내부의 시기 어린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진의 숙부이자 상단의 2인자인 최행수는 조치를 다시 불러들여 은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설아를 이용해 무진을 대행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먼 호랑이는 잡기 쉬운 법이지. 그 계집이 상단의 장부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씌우면 무진 그놈도 별 수 없을 게야. 운명은 다시 한번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과연 설아는 무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행수의 공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설아가 상단의 살림을 도맡으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설아가 가장 공을 들여 정리하던 북방교역 비밀 장부에 위조된 서신 한 장을 교묘히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 서신에는 설아가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상단의 이동 경로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금괴를 친정 아비에게 빼돌렸다는 거짓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방 밑바닥에선 최행수가 미리 매수해둔 하인을 통해 숨겨놓은 가짜 금괴까지 발견됩니다. 보십시오.
대행수가 500냥에 사온 저 전출계집이 우리 상단 수천 명의 목숨줄을 적들에게 팔아넘겼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단의 존폐가 걸린 반역이오.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되었습니다. 상단 광장에 무릎 꿇려진 설아의 머리 위로 사람들의 욕설과 오물이 쏟아졌습니다. 500냥짜리가 상단을 망쳤다는 비난 속에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핏발선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무진을 압박했습니다. 직접 저 여인의 목을 베어 결백을 증명하거나 대행수의 직에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최행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진이 공들여 쌓아온 이 거대한 상업 제국을 여자 하나 때문에 버릴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룡상단 100년 역사의 상징인 황금 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설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수백 명의 상단 가솔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친 바닥에 인장을 내던졌습니다. 이 인장이 무엇이냐? 누군가의 목숨값을 저울질하고 내 신부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내게는 쇳덩이보다 못한 쓰레기일 뿐이다. 무진은 무릎을 꿇고 제 소매를 찢어 설아의 포박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최행수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냐? 그 인장을 버리면 당신은 빈털털이다. 무진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최행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빈털털이 틀렸다. 나는 이제야 가장 값진 것을 손에 넣었으니까 오늘부로 나 무진은 화룡상단을 떠난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신부의 몸에 묻은 이 오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언젠가 내 놈들의 목숨값으로 되돌려줄 것이다. 무진이 설아를 안고 상단을 나서려던 순간 증거인멸을 위해 조칠이 창고에 지른 불이 순식간에 상단 전체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인장과 금괴를 챙기느라 아비규환이 되었지만 오직 무진만은 무너지는 지붕 아래서 설아를 제 몸으로 덮어 보호했습니다. 불길이 모든 탐욕과 거짓을 태워버리던 그 밤, 무진은 타오르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밀쳐내며 설아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설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먼저 나가 있거라. 500냥 주고 산 신부 과부로 만들 생각 없으니. 무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설아를 성벽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무너지는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설아는 잿더미가 된 상단 문턱에서 밤새도록 맨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설아의 손끝에 온기가 남은 남자의 손이 닿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화룡상단의 전설적인 대행수가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름 없는 깊은 산골, 작은 약초방에는 한 사내와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사내는 한쪽 다리를 절고 얼굴엔 화상 자국이 깊게 남았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이 납니다. 서방님, 오늘도 저작거리에서 화룡상단 이야기가 들리더이다. 그 화려한 생활이 그립지는 않으십니까? 천냥, 만냥을 벌 때보다 네가 다려준 이 차 한 잔을 마시는 지금이 더 부유하구나. 나는 이미 500냥으로 천하를 샀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남자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한때는 팔려온 신부였고
한때는 누명 쓴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목숨이 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계절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